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문제집을 안 푸는 거예요. 거기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적이 확 오르니까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 다 이제 그들만의 조금, 리그로 그쵸. 빠지고 맞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시켜준다. 네. 그리고 영어랑 수학은 꾸준히 접근한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 애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그럼 내신으로 대학을 가게 된 거이죠. 그렇죠. 수시로 따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그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상담을 갔더니 중3 겨울방학에 윈터스쿨이라는 게 있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겨울방학 이때가 되게 중요한 시기이고 그게 준비의 시간이 돼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성적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계기가 있어서 선생님하고 수학을 하게 됐는데 아이가 그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반 친구 중에 수학을 너무 잘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가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너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잘하니? 그리고 너는 어디를 다니니? 정말 욕심이 있는 아이였네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이 되게 어려워지고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4학년 때 배운 게 쭉 연결되는데 그때부터 좀 그걸 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노력을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영어 같은 건 하루 이틀 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꾸준히 하면서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꾸준히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고 배울 수 있도록 시험 기간 전에 그 독서실에 보내는데요. 슈퍼를 3군데 눌러가지고 편의점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몰아갔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제 시키긴 시키셨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재미로 다니고 아이들이 이런 활동도 좋아하고 사실은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이제 이런 걸 느낀 거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동네에서 동네 그 공부방, 동네 학원 이렇게 꾸준히 영어 수학만 시킨 것 같아요. 영어하고 그래도 이제 계속 좀 아이들한테 시키고 싶었던 거는 영어는 좀 꾸준히 한 선생님한테 뭔가를 해보고 경험해보고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해보게 해주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배워서 문화적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사이좋은 엄마. 오늘은 비약군지에서 두 딸을 명문대에 보내신 김혜경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은 흔히 말하는 학군 좋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셨는데 비약군지 환경에서 느꼈던 어떤 한계 또는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학군지를 잘 몰라가지고 사실 비학군지 학군지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일을 하고 제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적응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교육 네. 또는 선행학습 이런 거를 좀 시키셨을까요? 저는 그냥 동네에서 꾸준히 영어 수학만 시킨 것 같아요. 영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도 이제 뭐 영어 유치원도 있고, 영어 유치원 없을 때는 그냥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이 이런 거 있다 그러면 그게 조금이라도 시키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저희 때는 큰애 때는 아직 영어 유치원이 잘 생기지 않던 때였고 이 지역이 비학군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고 작은 애 때는 이제 영어 유치원들이 좀 있고 영어 유치원을 어떻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좀 어렸을 때 좀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 뭐 피아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발레라든지. 근데 하고 싶어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어는 어렸을 때 노출시켜주고 그 이외에는 아이가 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을 했다. 네네. 그렇다면 아이가 뭐 영어 유치원 또는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웠을 때 네네. 집에서 엄마가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하셨나요? 그것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제 공부하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못했고 대신 이제 영어 숙제 이런 것들은 조금 봐주고 이러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어떤 분위기라든지 습관을 만들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요. 사실 저는 큰애랑 그 어렸을 때 싱크빅 그 국어 뭐 수학 이런 거 하면서 국어 숙제할 때 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전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 싱크빅이라는 걸 갖다가 처음 시켜봤는데
그래서 아, 얘하고 나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건 좀 아닌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할 것도 있고 이제 학업 중에 있고 얘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서 옆에 이제 친한 엄마가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쳐 주는 이렇게 공부방처럼. 그러니까 공부방. 얘가 이제 더 좀 편안하게 엄마가 좀 아니니까. 네네 좀 갈등을 저랑 좀 덜하고 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친구네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숙제도 좀 봐주시고 공부도 좀 시켜주시고 문제도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2, 3학년 이렇게 지내는 게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아, 직접 안 하셔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제가 시키긴 좀 어렵겠더라고요. 갈등들이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공부방을 다녔어요. 그럼 음.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중고등학교 때인가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음.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이렇게 재미로 다니고 아이들이 이런 활동도 좋아하고 사실은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이제 이런 걸 느낀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큰아이 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음. 아주 못하지는 않았지만 음. 그렇다고 막 미리 선행을 막 시키고 이런 거를 제가 몰라서 못했거든요. 제가 바쁘고 제가 몰라서 못했었는데, 그런데 되게 이제 욕심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아이였어요. 저희 큰애는. 초등학교를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생각을 못했던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이 되게 어려워지고 그때 조금 어려워하고 힘든데 그때부터 좀 그걸 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래서 느낀 게 아이들도 불안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노력을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인지 능력이 커지고 이제 자기 주도력이 생기는 게 이제 좀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나면서부터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진학해야 된다는 게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더라고요. 불안이고. 그러니까 처음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도 아이들이 되게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시기를 잘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선행을 땡겨주고 그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큰아이여서 잘 모르고 제가 제 일을 하고 있느라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사실 생각을 좀 못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갈등도 있고 어려웠어요. 얘를 어떻게 끌어줘야 될지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보내는데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영어는 꾸준히 시켰는데 수학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아이가 좀 사고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어려워지는 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후인데 그때부터 잡아주고 이제 좀 풀어줬으면 좋은데 그때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가면서 되게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시켜야 될지 어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중학교를 가면 수학이 갑자기 확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쫓아갈 수 없는 수준으로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예, 예. 그래서 좀 미리 준비시킬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제 그냥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원으로 이제 돌리게 된 게 6학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보내게 됐는데 처음에는 과외를 좀 시켰는데 과외 선생님은 좋은데 아이가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는 집중적으로 봐줘서 좋기는 한데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변에 선생님이 이런 안내 또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과외는 이제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만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네에서 이렇게 학원에서 봐주시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붙잡고 끝까지 좀 더 시켜주시고 이런 선생님을 좀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런 계기가 있어서 선생님하고 이제 그러니까 수학을 하게 됐는데 아이가 그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따르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반 친구 중에 수학을 너무 잘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가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너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잘하니? 그리고 너는 어디를 다니니? 정말 욕심이 있는 아이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모르는데 걔한테 물어보면 탁탁 답을 주니까 얘가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아이가 자기 중3 때쯤인가 과외를 더 시켜주면 안 되냐고 막 이러기도 하고 예, 그렇게 좀 보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학원 선생님을 잘 맞는 거, 아이가 그 선생님하고 잘 소통하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아이가 그래서 학원을 가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큰애가. 차라리 과외를 받고 싶어 하지, 학원을 가고 이런 걸 되게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학원을 알아보고 가서 테스트 받고 이런 거에 되게 민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되게 까다롭고 예민하게 굴던 아이가 반 친구가 다니는 잘한다는 그 아이.
그 아이 학원이 어디냐고 그러더니 거기를 한번 가보겠다고 하더니 거기를 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웠죠. 고맙고 거기를 쭉 쫓아다니고 하는 건 필요했는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풀었죠. 그러면 어쨌든 그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학원을 여러 군데 가서 테스트도 받고 이러고 하는데 아이가 그런 걸 극도로 싫어하고 날카롭게 구니까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바람이나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주고 맞춰주고 하는 게 저로서는 좀 되게 벅차게 느껴졌던. 그렇다면 이제 그래 애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그럼 내신으로 대학을 가게 된 거이죠? 그렇죠. 수시로 따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그 학원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이제 처음 큰 아이가 이렇게 잘 만났던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상담을 갔더니 안내를 해주신 게 중3 겨울방학에 윈터스쿨이라는 게 있다. 대입 입시 학원에 윈터스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재수생들이 학원을 다니다가 그러니까 수능이 보고 나면 겨울방학이 비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재학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고등학교 예비반, 고 1, 2, 3 예비반들을 위한 이제 한 달, 두 달 과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셔서 큰애와 큰애 친구 또 하나를 묶어서 윈터스쿨을 보냈어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겨울방학 이때가 되게 중요한 시기이고 이제 이때 이 아이들을 끌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냥 방학이고 뭐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를 갖다가 이제 아침 학교 공부 시간처럼 아침 8시 반, 8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반까지 수업처럼 하고 또 오후에는 이제 특강이나 들어가고 자습 시간 있고 밤 10시에 퇴원해서 오는 그런 데를 보낸 거죠. 2달? 그렇죠. 8주 정도의 시간인 것 같아요. 돈도 좀 비용이 들어가고 사실은 근데 보내고 싶어도 아이가 그걸 하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하고 그렇죠. 또 아이가 가서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의 욕심으로 그걸 보낼 수가 없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이러니까 아이가 가고 싶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보내는 것들이 그게 준비의 시간이 돼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성적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중학교로 올라갈 때도 조금 빠지지만 사실은 중학교 때 많이 안 빠지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 이제 이런 고등학교로 이제 쭉 외고 이렇게 쭉 빠지고 나면 일반 공립고등학교 여고는 어쨌든 이제 조금 그게 이제 좀 군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이제 자기 멀리 안 가겠다고 어디 쓰지도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근처에 있는 학교를 진짜 5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갔고 거기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적이 확 오르니까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 다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그렇죠. 빠지고. 맞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중고등학교를 라이드하고 다니는 것들은 제가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가까이 집에서 제일 가까이 다니는 게 제일 좋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길에다 버려지는 시간들. 네, 맞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다니던 이 학교 가고 싶지 않다. 바로 동네에 이렇게 5분 안에 있는데 자기는 저기 좋은 학교인 저기 멀리 가서 거기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 특목고는 아니고 자사고, 네, 이런 데인데 이제 좀 뭐랄까 좀 활동들이 좀 좋은 그런 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 동네가 차로 저희 집에서 이제 이렇게 라이드하면 3, 40분이면 가지만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서 한 번으로 갈 수도 없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이렇게 가면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사정상.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또 옆에들 물어봤어요. 이 동네에서 그 학교를 지원해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가서 학교 생활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데 약간 대학 같은 그렇게 좀 운영을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그게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이 동네에서 가고 뭐해서 거기서 대학을 잘 갔다는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니까 애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다 그런 친구들이 오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역도 이제 우리 지역 부모들 학군지이고. 모이니까. 네, 학군지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그 아이한테, 둘째한테 거기를 가라 이 말을 할 수 없고 또 내가 라이드에서 대다 줄 자신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거길 가고 싶어 하는 말은 마음은 너무나 알겠는데 엄마가 도저히 라이드 할 수가 없고 사실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걸 다니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거기를 가서 대학을 잘 가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은 거를 내가 많이 못 들으니까 사실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가 좀 생각해봐 이랬더니 걔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를 키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시켜준다. 그리고 영어랑 수학은 꾸준히 접근한다. 자, 그렇다면 뭐